띄워야 되나? 이신교회 최순례입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 1997년 10월 13일 훈독회를 제정하시고 훈독회는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심정세계를 여러분의 가정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라도 훈독회는 절대 필요합니다. 앞으로 가정적 훈독회, 교회적 훈독회, 사회적 훈독회, 국가적 훈독회, 세계적 훈독회가 펼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그리고 또 한가족 3대가 새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하늘의 말씀을 훈독하고 실천하는 삶의 전통을 세우라.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의 혈통을 타고 앉아 준동할지라도 훈독회의 전통 앞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참부모님 말씀을 훈독하면서 저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3대가 12년째 같이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전에는 4대가 같이 살았어요. 시부모님도 모시고 목회를 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조부모가 되어서 이렇게 자녀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훈독회를 하면 될까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훈독회를 하게 되었던 동기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훈독을 하게 됐습니다. 훈독회 저희 가정에 정착시켜 주신 분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물론 목회자로서도 그렇지만 아주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라 제가 어떤 때는 거부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너무 강하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찬물을 끼얹어서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훈독회를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참 속으로 존경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또 원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잘 아이들이 훈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대학생 이상 돼서 축복을 받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은 저희 가정에서 훈독할 때는 진짜 저는 별로 재미가 없다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하고 제가 훈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할 때는 너무 재밌게 훈독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고 그래서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훈독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식구들하고도 하고 있고, 훈독은 꾸준히 하기는 하는데 가정에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운데 훈독을 하게 되면 마음에 벽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벽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벽 때문에 고민하게 돼요. 계속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어느 날 자녀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훈독할 때도 슬그머니 자꾸 들어가 버리고 이런 이제 현상이 자꾸 벌어졌어요. 그래서 왜 들어가느냐, 훈독을 하면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 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형식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달라지지는 않고 계속 말씀만 훈독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부모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제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 제가 정말 말씀만 좋은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했지 제가 달라지려고 노력을 안 했구나. 그래서 제가 혼자서 훈독을 계속 하면서 역시 부모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훈독을 해야 되겠구나. 자기 자신을 먼저 훈독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회개를 하고 훈독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좋았던 점은 이제 벌써 띄워놓으셨네?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대권이 저렇게 하고 있고 잘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훈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의식과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게 되어서 그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세우게 되어서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전통을 세워야 된다. 방금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갑자기 다 소집하면 모두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훈독은 어쨌든 합니다. 하는데 그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고 과연 이 훈독을 왜 하는가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웠던 점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또 밤에 자녀들은 무슨 일을 많이 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밤에 1시, 2시까지 무슨 작업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새벽같이 또 그렇게 하면 하루 일과가 저는 너무 피곤해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 시간에 하는 것보다 아침 새벽에 하는 것보다 밤에 해보면 어떨까 좀 혼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밤 시간에 훈독회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밤 시간에 해도 역시 모두의 시간을 조절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고 가장 어려움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족 관계에서 소통이 잘 안 되거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훈독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용은 역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소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독을 하면서 보완했던 점은 첫 번째로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먼저 훈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열심히 훈독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두 번째로는 분량을 많은 양을 할 게 아니라 짧은 양을 훈독을 하고 소주제를 중심으로 토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식으로 제가 계속 해왔던 방법인데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따로 살고 있어가지고 참여를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훈독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은 카톡으로 계속 주고받다가 지금은 줌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훈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참여해보고 우리 딸에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만 아주 좋대요. 집에서 다 모여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엄마랑 줌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2세들에게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딸하고 사위 지금 될 사람 예비사위하고도 이렇게 하도록 약속을 했고 지금 집에 있는 또 아들 가정하고 이렇게 또 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 소녀들은 나이가 어려요. 아직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있고 밑에 유치원생도 있고 또 이제 3살짜리도 있고. 근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이들하고 이제 많은 또 대화를 했어요. 소녀들하고. 근데 다른 동화책을 가지고 제가 훈독을 시작했어요. 동화책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 재미를 느끼게 해가지고 사이사이에 성경 이야기를 해봤어요.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성경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인물들을 익히게 하고 그 다음에 참부모님이 나오시기까지 역사가 이렇게 흘렀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한 테마씩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만 이 소녀들이 굉장히 그걸 좋아해요. 그림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이야기로도 할 수 있고 그런 소재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참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이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훈독회를 하는 것, 경배를 하는 이유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학교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은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유치원에서도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참부모님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고 거기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지도를 하면서 참부모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했더니만 그 꼬마들도 열심히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성공적으로 지금은 훈독 예배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토의식 훈독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독을 짧은 소주제를 가지고 하나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느낌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을 다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도 다 들어줘요. 그래서 마음 나누기를 하고 소감 나누기, 마음 나누기, 하루 일과 보고 순으로 이렇게 훈독회를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면서 지금 안 넘겨드렸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이거 조금 줌으로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딸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훈독회를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 먼저 한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먼저 이 훈독회 방식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효과적인데 왜 우리 가족은 잘 안 될까? 그렇게 해서 가족에게도 이렇게 다시 적용을 해봤더니만 가족도 역시 이렇게 잘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됐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제가 먼저 시도했던 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라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이 추구하는 방향성, 이 방향성을 제시만 해줘요. 제시만 해주고 결론은 내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성찰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게 하는 이런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치유 과정을 거치고 두 번째는 정체성을 찾고 세 번째는 성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런 순으로 활성화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식구들도 지금 한 40명 정도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훈독 진행자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해보세요라고 본인들이 먼저 체험을 해야 그 체험할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도 가정에 가서 할 수가 있으니까 식구들도 대부분이 훈독회를 자신이 없어해요. 아이들이 말 듣지 않죠. 남편도 듣지 않죠. 자기 혼자서 해봐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시간을 자기 자신을 깨닫는 시간 이런 시간을 쭉 가지면서 용기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식구들이. 그래서 지금 시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시도 시작 시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하라 하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마음을 먹고 자리에 훈독을 시작해야지 누가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훈독회를 가정에 정말로 정착을 해야 되고 우리는 어차피 3대권을 이루어서 3대까지 정착을 시키면 4대권부터는 하늘이 함께 하실 것이라 저는 믿어요. 하늘이 같이 직접 인도하신다. 제가 이 훈독회를 하면서 가족 모두가 3대권이 같이 정성을 들인 내용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 아주 어려운 문제, 그것을 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작년에 있었어요. 2년에 걸쳐서 그것을 놓고 손자, 손녀들까지 전부 12배를 경비하면서 이유를 제가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풀려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할머니 힘이 부족하고 참 부모님의 힘을 빌려야 되니까 참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12배 경배를 할머니가 원하는 이 내용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10일 만에 딱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되고 딸도 사실은 축복에 한 번 좀 실패를 해가지고 혼자 산다고 따로 살고 있는 딸을 어떻게 설득할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훈독회에 대한 재미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정을 이루는 축복도 본인이 이제 확실하게 받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매칭도 했고 내일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려운 문제 3가지가 저희 가정에 해결해야 될 문제 그 중에 자녀 축복 문제도 들어있었거든요. 그것이 다 기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기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훈독을 하면 저는 이제 훈독을 할 때 무엇을 느끼냐면은 훈독을 할 때 이 말씀은 절대선이니까 우리는 타락성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지만 절대선이 아닌 곳에는 참 부모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실 수 있다. 우리의 생심 속에 생소를 주실 때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길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훈독을 할 때 생소를 그 받는 느낌,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저는 그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이 훈독을 할 때는. 그래서 생소는 이렇게 오는구나. 그 느낌을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간증을 그 훈독 진행자 교육을 하면서 한두 번씩 살짝 해드렸더니만 굉장히 거기에 또 감동을 받고 지금 열심히 훈독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형식적인 그런 어떤 훈독회나 그런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는 아들인데 훈독 진행자 교육 거기에는 식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들이 좀 놀래면서 조금 감동을 받더라고요. 어떻게 거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까? 라고 자발적으로 그것도 누가 오라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해서 처음에 20명을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은 더 많아져가지고 점점 더 이제 또 나누게 돼서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따로 또 그렇게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가정에 그렇게 안착도 시키고 그 다음에 실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리더들이 훈독을 진행하면서 리더를 할 수 있겠구나. 이거 그렇게 느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